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자료 말고요. 앞 시간 수업 자료 좀 보십시오. 우리 1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 보존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조금 속도 있게 복습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제 보존 등기 본론에 이제 쑥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보존 등기 신청서를 우리 앞 시간에 봤는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이런 거죠. 지금 이대백 씨가 요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겠죠. 요 건축물 대장에 건물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대백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건축물 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대백 씨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자, 우리가 보통 그거를, 우리 등기법 정규진도에 들어가면은 주소증명정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소증명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요 대장하고 주소증명정보. 요거 들고 이제, 등기소를 가는 겁니다.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는데, 보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보존 등기 신청서. 요거 신청 정보라고 해도 되나요? 신청 정보? 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방문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서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신청서를 작성하니까. 그런데 전자 신청을 할 때는 컴퓨터를 켜야 되잖아요. 자, 컴퓨터를 켜고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제 이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 신청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은 신청서 양식이 모니터에 뜨는데, 이제 그건 데이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신청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문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서,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 대장 등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자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 매매 계약 정보, 토지거래 허가증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정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같은 용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죠. 요 신청서를 꺼내 가지고 이대백 씨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가지고 온 첨부 서류 중에서 부동산의 표시를 베끼죠? 거기 나와 있죠? 부동산의 표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라고 해요.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있죠? 요 중요한 거. 조금 까다로운 게 뭐였습니까? 등기의 목적. 내가 이 등기 소유한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소유권 보존이다. 적으면 되는데, 신청 근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여기 신청 근거 규정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소유권 증명서면으로 무엇을 들고 왔는지를 적는 거잖아요. 그죠? 이대백 씨는 이 대장을 들고 와서 소유권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판결서도 가능했고, 협의서 재결서도 가능했고, 등등 4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요거 있죠? 조금 빠르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대장을 들고 온 사람은 65조 1호라고 적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판결서를 들고 와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자세하게 나오겠네요. 수용지역에서 등기부가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사람은 땅 주인과 협의를 했다는 협의서, 협의가 불성립해서 재결을 거치면 재결서. 그래서 협의서나 재결서. 요걸 들고 와서 이제 소유권을 증명한 다음에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요 네 번째 마지막 서류가 이제 건물 보존 등기만 가능한 건데, 이 건물 보존 등기에는 이 어떤 서류가 가능합니까?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그래서 요 사실 확인서. 요것도 소유권 증명을 하는데 훌륭한 서류다. 요 4개 중 하나를 들고 와야 됩니다. 대장을 들고 온 사람은 이 신청 근거 규정에 65조 1호라고 적어야 되고요. 2호, 3호, 4호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였죠, 그죠? 요 대장을 들고 와서 이제 소유권을 증명하려는데, 누가 대장을 들고 와서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요런 얘기 시작했죠. 요 그림으로 볼게요. 요 이대백 씨가 요 건축물 대장을 들고 왔거든요. 이 건축물 대장상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 등기가 가능했죠. 그러나 대장상의 소유자여도요, 보존 등기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대장상 소유자이더라도 보존 등기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대장상 최초 소유자 앞으로 먼저 보존을 하고요.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다 이전 등기 하나요? 그건 또 아니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국가로부터 있죠? 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요 사람은 국가 앞으로 보존을 하고 이전을 하나요? 그건 아니었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자신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요거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 기출지문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조금이라도? 자,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건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자신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는 거니까 기출지문에서 국가 앞으로 보존을 하고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앞으로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지문이 나오면은 그건 X입니다. X. 정답이죠. 자, 요거 보셨고, 요게 좀 어려웠는데, 자, 보십시오. 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는 A인데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요거는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죠. 요 건축물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는 A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이 A 앞으로 등록된 대장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요 사람이 누굽니까? 요 사람이요? 3명이죠? 예, 나는 한 명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상속인 정도는 기억이 나야죠. 그래서 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대장을 들고 아들이나 딸이 가면은요, 이 등기관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보존을 하고 아들 앞으로 이전을 하는 거, 이제 그거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곧바로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등기합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데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하는 게 가능하겠나요? 그래서 상속인 앞으로 곧바로 보존 등기가 된다. 이제 그 얘기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회사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을 할 때 A 회사가 소멸을 하거든요.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병으로 인해서 존속하는 법인, 상속인하고 동급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합병으로 인한 존속 법인. 자, 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장상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존 등기가 가능한 자.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자, 특정 유증을 받은 자하고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자, 이 두 명이 여기에 다 해당하나요? 그거 아니죠. 이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대장상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존 등기가 가능한 사람. 이 상속인하고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하고 같은 급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여기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게요, 이 보존 등기의 대장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걸 모르면요, 대부분의 문제를 못 풉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이 대장이라는 두 글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야, 복잡하다. 이제 그러지 말고요. 1년 동안 할 얘기가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더 이상 더 추가할 게 없거든요. 심화반에서도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요거는 또 분홍색으로 써가면서 똑같이 할 겁니다. 네, 똑같이 할 겁니다. 요거 우리가 기출문제를 지금 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출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요 대장과 관련해서 요 정도를 공부해 두시면은. 그러니까 인문 강의에서 요 판례 예규 지문을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하는 게 인문 강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것도 인문 강의로서 의미가 크거든요. 요 정도 공부하겠구나. 이렇게. 자,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여야 보존 등기가 되고,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못한다, 보존 등기. 그러나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는 보존 등기가 가능하구나. 원시 취득으로 인정을 받나 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대장상의 소유자도 아닌 자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나 되더라. 얘는 아니구나. 요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정 포괄 유증이 조금 겉돌고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분은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자, 1, 2월 달에 3, 4월 달에죠, 저 충분히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판결서와 관련해서 뭐 정리합니까? 어떤 판결문을 들고 가야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까? 종류는 불문한다. 자,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어떤 판결문이어도 상관없고 그 판결문에 그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기만 하면 소유권을 증명함에 족하다, 충분하다. 그게 우리 판례의 취지였잖아요. 자, 그 얘기였고, 자, 요거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인 판례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가 이렇게 특정돼 있지 않다.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가 특정돼 있지 않으면요, 이 건물 주인은 이대백 씨는 소유자도 안 적혀 있는 대장을 들고 와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는 없죠.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 이유는 이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대백 씨가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따라 보존 등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특정돼 있지 않을 때는요. 토지대장과 같은 지적공부상의 소유자가 특정돼 있지 않을 때는 우리 판례가 이 지적공부의 작성권자를 국가로 보더라고요. 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른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판례가 출제가 될 때는요, 어디를 바꾸냐면은 이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하고 요 토지대장의 작성권자 있죠? 요걸 바꾸는 겁니다. 요걸 바꾸는 거죠. 다른데 안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란으로 비어 있거나 특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대장의 작성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그만 읽어야 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거. 이해되셨죠?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협의서 재결서를 들고 와서 이제 이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요, 더 진행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 수용지역 있잖아요. 이 500필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 수용지역에서 이 기업자는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땅 주인과 협의했다는 협의서 또는 협의가 불성립해서 재결을 거쳤다는 재결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들고 와서 그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주체 앞으로 그냥 보존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실 확인서, 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서류거든요. 요걸 들고 가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의할 것은 토지 보존 등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건물 보존 등기만 가능하다. 왜냐면은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신청서 앞면에요, 신청 근거 규정 요 한 칸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던 거고. 자, 또 하나. 그 밑에 등기 신청인을 보니까요, 여기요. 이 등기 신청인을 보니까 신청서 맨 밑에. 자, 뭐가 특징입니까? 저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당사자가 2명이었잖아요. 등기 의무자 이대백, 등기 권리자 김갑동이었나? 아무튼 두 명이요. 그죠? 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이 2명의 당사자를 기록하는데, 이전 등기 신청서는, 보존 등기 신청서는요, 요 등기 신청인 이대백 씨가 단독 신청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기 의무자, 손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권리를 잃는 사람, 손해보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이익을 보는 등기 권리자, 등기 신청인 이대백 씨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서 앞면을 보시면 되고요. 이 보존등기 신청서는 뒷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기 그 취득세 내고요, 등기 신청 수수료 내고 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서 뒷면에서는 출제할 게 아무것도 없다. 등기법에서. 자, 그래서 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더니 13페이지처럼 보존등기가 맞춰지고 있잖아요. 이대백 씨가 보존등기 신청을 잘했더니 보존등기가 맞춰졌죠. 이 보존등기의 특징은 뭐였나요? 등기 원인이 없는 거죠. 이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 및 그 연원리를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봤고, 바로 밑에 이 공유의 형태로 보존등기가 실행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대백 씨의 형이 이동백 씨거든요. 자, 이 두 형제요. 이 두 형제가 공유의 형태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동소유 형태로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한다는 거, 그렇죠? 근데 공동소유 형태 중에서 합유도 있잖아요.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 거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우리 등기법 지문에서요, 세세하게 자주 언급이 됩니다. 공유로 등기할 때는 지분을 기록하는 거고, 합유로 등기를 할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거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보조 등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조 등기 못한다. 자, 그 밑에 표를 보니까 태아 명의로 등기하는 거 불가능하죠? 태아가 재산 소유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민법상 조합, 읍면 동물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의 기출지문은요, 민법상 조합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민법상 조합, 특별법상 조합은 농협, 축협, 수협은 등기가 가능하지만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그 14페이지. 요 14페이지에서 보조 등기가 있죠. 보조 등기가 이 단독 신청, 이대백 시 단독 신청의 방식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등기관 직권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 부분은 제가 그림을 빨리 그려볼게요. 요게 14페이지는요. 독립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제 중요하게 다룰 얘기인데 이런 얘기였죠. 여기 A가 비소유 건물이죠. 비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가압류. 그러면 이 사람이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법원 간다고 그랬죠.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하면은 법원은 등기소, 자, 등기관에게 그와 같은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죠. 이 가압류 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관이 요 이대백 시 소유 건물 등기부를 꺼내서 가압류 등기를 하려는데 이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도 있다. 그때는 건물 주인의 보조 등기 신청이 없더라도, 건물 주인의 소유권 보조 등기 신청이 없더라도 이 이대백 시 앞으로의 보조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하더라. 기억나시죠? 직권으로 실행을 해서 등기부를 개설한 다음 그 개설된 등기부상에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요 가압류 등기를, 자, 등기관이 실행을 한 거죠. 가압류 채권자와 그다음에 그 금전 채권을 줬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 A가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죠.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임차인 입장에서 이 건물 주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맞죠? 그래서 이 법원이 이와 같은 신청을 받아서 등기관에게 가압류 등기 촉탁,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촉탁, 경매 개시결정 등기 촉탁, 주택임차권 등기 촉탁을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촉탁을 받았을 때 미등기라면은 다 직권 보존하나요?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직권 보존할 수 있는 경우는 총 4개였다. 4개였다.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촉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 어느 집 건물 등기부에요. 주택 임차권 3글자이죠. 아니 5글자. 주택 임차권 등기 요 5글자가 들어와 있으면은 야, 이거 건물 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나 보지.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14페이지네요. 이렇게 해서 보고 이제 아무튼 자, 이 보존 등기가 맞춰졌죠. 보존 등기가 맞춰지면은 이대백 씨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되었잖아요. 소유권자가 되었으니까 등기관은 뭐 줍니까? 15페이지 권리증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등기 권리증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등기 권리증이라는 표현은 조문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등기필 정보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 그 조문상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만 권리증 그래야죠. 속으로 집문서 이래야죠. 그리고 자, 집문서라는 표현을 자꾸 쓰면은요, 또 어떤 개념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지금 15페이지 관련 얘기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우리가 집문서, 땅문서 이러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요. 그 일제시대 때 쓰던 용어인데, 그런데 그 용어를 사용하면은요,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은 요거 좀 볼게요. 자, 보십시오. 요 이대백 씨가 있죠. 이대백 씨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했는데 잘했습니다. 등기 신청서도 작성을 잘했고 그다음에 첨부할 서류 그러니까 주소 증명 정보나 대장이나 이런 걸 다 잘 들고 왔죠. 들고 와서 등기를 신청했더니 등기관은 보존 등기를 맞춰주죠. 이대백 씨 앞으로. 그다음에 이대백 씨가 집에 갈 때 뭐 줍니까?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 이거 15페이지 그 서류 발급해서 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죠. 자, 이대백에서 이제 그 김갑동 씨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등기관은요. 새로운 소유권자, 그죠? 요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야, 너가 이제 집주인이 되었구나. 권리증 주는 거 맞죠? 자, 새로운 권리증이 발급되는 순간 이대백 씨가 가지고 있던 등기필 정보 있잖아요. 저건 전산상으로 그냥 휴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버려도 되고 기념으로 복원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자들은 등기필 정보를 발급받는 거구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을구요. 이 김갑동 씨 있죠? 이 김갑동 씨가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되었잖아요. 이 김갑동 씨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으니까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잖아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저당권자는 우리은행이고 채권액은 1억이고 채무자는 새집주인 이거 김갑동 씨입니다. 이런 등기가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권리가 생겼나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등기부상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자 나왔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도 소유권자처럼 권리자니까 주나요? 등기필 정보를? 야, 너도 권리자 아니냐? 그러면서 줍니까? 아니긴요. 보십시오, 여기요. 준다고. 적어 놓으면서 이게 묻는데. 주는 겁니다. 이 권리증을요. 이 권리증. 그래서 집문서, 땅문서 그러면요. 이건 집주인만 받는 서류로 오해가 되잖아요. 등기부상에 어떤 권리를 취득해도요. 이 등기필 정보는요. 주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이 받는 그 권리증, 등기필 정보하고 저당권자가 받는 등기필 정보하고요. 생긴 게 똑같나요? 똑같겠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런 표현은 그래서 좋은 표현이 아니다. 그럼 이런 것도 봤나요? 이거 하나 더.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전세권이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순이 저 건물의 전세권자로 들어옵니다. 이 전세권 설정 C라는 사람이 전세권자, 보증금은 1억. 왜 들어오냐면요. 이 C라는 사람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생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로는 불안하다. 나는 전세권자의 지위도 누리고 싶다. 그래서 건물주인 너가 보증금을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반환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임의로 내 의미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다. 전세권 등기하자. 그래서 집주인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죠. 요 전세권 등기가 맞춰진 다음에 전세권자에게도 너도 전세권자다. 그러면서 주나요? 이거 보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는 겁니다. 이거 전세권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등기부상의 권리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자도 이 권리증을 발급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15페이지 개념 이해하시고 자 15페이지의 등기필 정보 양식을 보니까요. 거기 이대백 씨가 이제 건물 주인이 되었으니까 받았는데 그 부동산 고유번호 항목 보이시죠? 자,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고 그 이대백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 이름입니다. 아, 이런 건물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안 중요합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저 1년 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50개가 들어있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디에 사용할 건지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보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권리증을 받았다. 넘겨보십시오. 자, 16페이지는 우리 그 아까 앞머리에서 이미 복습을 했죠. 보존 등기를 하러 갈 때는 소유권 증명서면 4개 중 하나를 반드시 들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보존 등기가 가능하겠구나. 1호, 2호, 3호, 4호 중 하나. 그 얘기였습니다. 자, 보존 등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보존 등기를 마친 이대백 씨가 그 건물을 보존하고 있다가 자기의 소유권을 보존하고 있다가 이제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페이지. 자, 이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이대백 씨는 이제 등기소에 왔죠.
작년에 보조 등기를 마쳤었는데 보조 등기 신청서를 작성 중인데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표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은 이번에는 소유권 보존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자,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면요,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보존인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일 때는 신청 근거 규정을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 신청 근거 규정,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요, 소유권 증명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전 등기할 때는 소유권이 이대백에서 김갑돌 앞으로 이전되는 원인을 밝혀야 되거든요. 매매냐, 증여냐, 아니면은 이대백 씨가 돌아가셔서 아들 앞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냐, 그 등기 원인을 반드시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를 들여다보면서 읽는 지문이 문제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때는 등기 원인 및 그 연원리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나, 신청 근거 규정은 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뭔가요? 아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사자가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전 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잃게 될 사람, 이대백,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사람, 이익을 보는 자, 김갑돌. 그래서 손해보는 등기 의무자, 이익 보는 등기 권리자, 두 명을 적게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등기 의무자, 이 표현은요, 판례 표현입니다. 판례 표현. 등기 의무자가 뭐야? 이렇게 묻거든요. 판례가 등기 의무자란 권리를 잃는 사람, 손해보는 자를 말한다. 권리자는 뭔데? 그러면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자, 즉 이익을 보는 자를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명이 기록되었는데 등기관 입장에서는 이대백 씨의 이전 등기 신청 의사와 김갑돌 씨의 이전 등기 신청 의사 중에서 누구의 의사를 더 중시합니까? 손해를 보는 자의 신청 의사를 중시하죠. 이익을 보는 사람의 신청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 김갑돌 씨한테 너 집주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 확실해? 이렇게는 안 묻는다 그랬잖아요. 이대백 씨에게 야, 너가 이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에 가면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다. 너 소유권을 잃는 사람이 되는 건데 확실한 거야? 이렇게 묻는다 그랬죠. 묻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묻나요? 말로 묻는 게 아니라 너가 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데 그게 확실한지 너 등기 신청 의사를 묻겠다. 그러면서 권리증, 자, 보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았던 권리증을 꺼내서 신청서 뒷장에 그 정보 일부를 적어봐. 이렇게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자, 18페이지에 가면은 이대백 씨가 보존 등기를 마쳤을 당시에 발급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꺼내가지고요, 그 동그라미 11번 항목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고유번호가 등기필 정보에 들어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베끼고, 그 다음에 1년 번호 베끼고, 비밀번호는 50개나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서 임의의 비밀번호 1개를 발췌해서 베끼는 겁니다. 이 정보가 일치가 되면은 야, 이거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진짜 건물 주인이 작성한 신청서구나, 이 등기 신청서대로 등기를 실행해도 별 문제 없겠구나라고 판단해서 등기관은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봤습니다. 등기 신청서 양식입니다. 이전 등기 신청서요. 그러면은 자, 이런 질문 어떠나요? 이런 질문 재작년에도 나왔고요, 앞에서도 나오고,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요게 한 단어거든요. 한 단어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1번 항목의 제목 있잖아요. 이게 한 단어라니까요. 한 단어. 왜 그냥 등기필 정보라고 안 하고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다 이렇게 하나요? 등기필 정보는요, 등기 의무자가 기록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말 맞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록해야 된다. 이거 맞나요? 아까 그 보존 등기 신청서 있잖아요. 보존 등기 신청서 뒷장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항목이 없거든요. 왜 없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왔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무자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가능한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 뭐 어때서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 안 하면 안 됩니다. 제출해야죠. 만약에 등기필 정보가 분실되었다면은 그 19페이지에 등기필 정보 분실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 3가지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해야죠. 맞죠? 신분증 들고 등기관한테 찾아가서요, 자기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 이대백 맞다고. 두 번째, 그게 귀찮으면은 동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 정보를 대신 작성해도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가 이대백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인 정보를 작성해서 한 돈 1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인 정보를 작성해서 신청서 뒷장에 첨부하면은 그 신청서에 그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도요, 등기관은 그 등기를 수리해 준답니다. 그 다음에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을 해도 됩니다. 나 이대백 본인임을 공증해 달라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등기 신청서 양식은 그 정도 익숙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주 수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훑어보시면 되고요. 자, 19페이지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의 구분, 이 항목이 나오는데, 이 표가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선 의무자와 권리자를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이 등기 의무자 권리자를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중요한 첨부 서류 인감 증명을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 의무자 권리자 이제 구분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고, 이 등기 의무자 권리자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 원인이 뭘까? 요거는요, 다음 주에 정확하게 밝혀질 겁니다. 일단은 의무자 권리자 구분을 해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아까 우리 확인한 대로 의무자가 없었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고, 그리고 또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는 등기고, 그러면 등기는 종류에 따라서 2명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의무자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도 있나 보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걸 이제 종류별로 다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 작업인데, 자, 등기부에서 보십시오. 등기부에서. 자, 보십시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 암기사항 아닙니다. 이걸 암기하면은 등기법은 뭐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가셔야 됩니다. 매일 보는 건데요, 매일. 자, 요 A가 자,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신청했는데 보존 등기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죠. 자,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있죠.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이런 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권리자인 이대백 씨가 소유권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한다. 맞죠? 단독 신청입니다. 따라서 잠깐 조금 아까 공부한 거 복습하면은 보존 등기의 경우는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청서 뒷장에요. 이해되시죠? 자, 요 얘기는 지금 논점이 아닙니다. 자,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 그러면은 자,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을 보존하고 있던 이대백 씨가 건물을 팔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뭐 김갑돌인지 김갑통인지 아무튼.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하나요, 그러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원인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자, 등기 원인이 매매다. 자, 등기 원인이 매매다 아니면은 증여다. 이럴 때는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이해되시죠?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 신청을 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요. 그러니까 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 갈 때 요 이대백 씨는요, 등기필 정보 권리증 들고 가야죠. 왜냐면 등기 신청서 뒷장에 그거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이런 거, 만약에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 아니면은 그 토지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요. 이런 애들은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입니다.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적힙니다. 상속. 그러면은요, 이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의 요건을 살펴봐야죠. 1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 이 말은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 이게 요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이었을 것. 그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 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 신청하는 등기다. 이렇게 봐야죠. 맞죠?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거 오늘 나옵니다. 오늘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 소유, B 소유, C 소유 토지가 있는데 500필지를 기업자가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면 아까 잠깐 본 대로 등기부가 있는 토지는 A에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토지는요,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자,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십시오.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 기업자는요, 등기 권리자인 게 분명합니다.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니까. 그럼 얘는 의무자입니까? 이 조문에서는요, 이 땅주인들이죠. 땅주인들한테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그냥 박탈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통장에 수용 보상금이 들어가는 순간 이 소유권을 강제로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 권리자인 기업자가 단독 신청해 버리는 겁니다. A에서 기업자로, B에서 기업자로, C에서 기업자로 500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야 저 수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거지, 등기관이 기업자에게 왜 너 등기 권리자 혼자 왔냐고, 땅 주인 이 500명 왜 안 데리고 왔냐고, 관광버스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원시취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다 이렇게 저 권리가 소멸되고요. 원시취득의 개념인 겁니다. 아무튼 요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나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이더라도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다. 맞겠죠? 그러면은 또 보십시오. 이건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죠.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서 뒷장에 등기 의무자인 이대백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 맞죠? 그런데 보십시오. 상속이나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등기 신청서 뒷장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겠나요?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데 없는 사람의 신청 의사를 어떻게 묻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신청서 뒷장에 그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기록하는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이 등기관이 야, 돌아가신 아버지의 권리증 좀 찾아와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청 의사를 묻겠다는 겁니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언제 기록하느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때.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들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절대 없다. 이거 구분해 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하겠습니까? 단독 신청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지난주에 자세하게 봤는데 이거죠. 자,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사망하면은 이 건물은 B를 안 주고 C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얘들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얘는 유증자, 수증자, 그 다음에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 이 수증자는요, 유증자가 사망을 하면은 이 수증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은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를 찾아가야죠. 얘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등기 신청에 협력해달라고. 이거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이고요. 공동 신청하는 거 아시죠? 다시 그려볼게요. 요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여기에 그 사망한 유증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자, 그 밑에 누구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나요? 수증자예요, 수증자. 이렇게 곧바로 가는 겁니다.
자, 유증에 의한 이전 넣기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아, A가 유언장을 작성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유증에 의한 이전 넣기를 유증자와 수증자가 공동 신청하겠느냐? 그럴 일이 없죠. 이 유증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누가 대신 가야 됩니까? 요 상속인, 사망한 유증자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대신 가야 되는 겁니다. 대신 등기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무자죠. 이 사람이 권리자죠. 공동 신청이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공동 신청인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기출 지문에 좀 세세하게 매달리는 지문들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둘이 가는 거 확실하잖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겠죠? 등기 신청서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앞면이야 목적 부동산의 표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그 다음에 원인은 유증이고 당사자 표시, 당사자 보십시오. 당사자, 의무자 B, 그 다음에 권리자 C 적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 좀 보십시오. 자, 의무자 권리자 적었죠? 자, 신청서 뒷장을 넘겼죠? 여기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자, 일어나요? 기록하겠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데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야지. 기록하지 않겠어? 일어나요? 불안하시죠? 자,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 보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 등기인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기록하지 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 때문에 이걸 고민하시냐면은 그래 알겠어. 의무자가 존재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기록하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야 이건 문제네. 왜냐면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권리증을 찾아서 이 큰아들이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풀다가. 그 쓸데없는 걱정인 게 못 찾으면은요. 그 대처 방법 3가지가 있었잖아요. 3가지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하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가능하죠. 모든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의무자와 권리자가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여 제공한다. 그러면요, 그거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자질구레하게 확정해 나갑니다. 정규 진도에서는. 아무튼 지금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지금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공동 신청이죠. 여기다 이제 굳이 적는다면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A의 상속인 누군지 아시겠죠? 요 A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 요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요 사람이 의무자고 그 다음에 요 B가 수증자가 권리자가 되겠죠. 공동 신청인 거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넣기는 등기의 원인별로 공동 신청하는 등기도 있고 단독 신청하는 등기도 있다. 이렇게 확정 지을 겁니다. 여기 매매 증여도 있고 교환도 있는데 교환을 안 적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해오면서 교환이라는 단어가 등기법에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형식적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교환 같은 거 전 구경도 못했습니다. 등기법에서. 매매, 증여 둘이 간다. 상속, 수용 혼자 간다. 유증 둘이 간다. 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구 끝났죠. 갑구에서 실행되는 등기는 보조 등기, 이전 등기인데 이거 단독 신청하는 등기도 있고 공동 신청하는 등기. 이거 끝인 겁니다. 이제 을구로 가죠. 을구에서요. 자, 요걸 좀 보십시오. 저당권을 예로 들 겁니다. 저당권을. 그림을 다시 그려보죠. 요 A가 건물 주인입니다. 이 이대백 씨가 A가 요 건물을 신축하고 보조 등기를 신청했고 보조 등기를 신청하여 보조 등기가 맞춰졌죠.
건물 주인이 된 이대백 씨는요,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그래서 이제 은행 가서 저 건물 감정 평가한 다음에 1억을 대출 받죠. 은행이 뭐 합니까? 저당권 설정하죠. 나는 그냥 돈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저당권 설정을 하고, 자, 우리 은행이 1억을 대출해 줍니다. 건물 주인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 대출 받은 거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등기가 또 들어올 수 있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이 저당권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변경 등기도 가능합니다. 변경 등기라고 하면은 채권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는 변경도 있고요. 자, 5천만 원 이렇게 감액하는 변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1억을 대출받은 다음에 건물 주인이 1억이 더 필요합니다. 1억이. 그래서 이제 은행을 갔죠. 야, 그런데 내가 1억을 추가로 대출받을 때 원칙대로 한다면은 여기에 독립된 저당권 설정, 2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또 들어가는 게 원칙이겠지만은 그러면 또 대출 심사받고 감정평가하고 복잡한 절차를 또 거쳐야 되지 않냐. 그러지 말고, 자, 이거 지난달에 그 내 건물에 이 저당권 설정할 때 은행에서 이거 감정평가 해봤지 않냐. 10억인 거. 그러니까 저 건물 10억짜리 가치가 있는데 또 대출 심사 받지 말고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액을 이렇게 증액하는 변경 등기만 살짝 하고 추가로 대출해달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1억을 지우고 2억으로 증액하는 거죠. 그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채권액을 증액하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건물 주인이 1억 중에서 5천만 원 채권액의 일부라도 갚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일부를 갚게 되면은 은행에 가서 채권액을 1억에서 5천으로 감액하는 변경 등기하러 가자.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주인이 채권액 1억 중에서 일부를 갚는 게 아니라 전부를 갚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전부를 갚으면은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없는 유효한 저당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돈 다 갚으면은 이때는 건물 주인이 당당히 은행에 가서 저당권 말소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도 있고 저당권의 내용을 고치는 저당권 변경 등기도 있고 저당권이 소멸될 때 저당권 말소 등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먼저 짚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죠. 자, 요 그림 지우지 말고 이 밑에다 적어볼게요, 제가.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저당권의 설정, 변경, 말소 등기 등이 있다. 자, 이걸 짚어놓고 이걸 볼게요. 자, 이 이대백 씨 소유 건물이거든요. 이대백 씨 소유 건물에 B은행, 자, B은행이 저당권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1억을 건물 주인에게 대출해 주려고. 그 얘기니까 요 건물 등기부에 이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이 자, 설정되는 경우를 따지려고 하고요. 설정된 저당권이 변경되는 경우, 말소가 되는 경우를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변경 등기는 아까 우리 본 대로 종류가 두 개네요. 채권액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도 있고, 채권액을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도 있고, 이제 그러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따져보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은 뭘 써야 되겠습니까? 이 저당권 설정자인 건물 주인하고 저당권자인 은행하고 등기소를 가서요. 뭘 써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써야죠.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꺼냅니다. 꺼내는데 목적 부동산에 표시가 있고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 설정이고 등등 적었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죠? 당사자 표시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모든 신청서는요. 자, 여기에 의무자가 누구로 들어가겠나요? 등기 의무자가. 그러니까 이 두 명 중 한 명입니다. 건물 주인하고 은행하고요. 자, 누가 의무자입니까? 누가 손해봅니까?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순간 손해를 보는 자는 누굽니까? 이거는요, 제3자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제3자가 볼 때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집은 빚이 들어왔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빚이 들어왔잖아요. 빚 못 갚으면은 저 경매 넘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이 들어오든
전세권이 설정되든 임차권이 설정되든 그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는 순간 건물 주인은 손해보는 지위인 겁니다. 손해보는 지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의 의무자는 건물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은행은 이익을 보나요? 권리를 취득합니까? 은행은? 보십시오. 저당권자가 되고 있잖아요. 저당권에 설정되면 얘 권리 취득하는 거 보이시죠? 권리를 얻는, 이익을 보는 자가 권리자라고 했잖아요. 이거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공부를 마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요거 암기사항인 겁니다. 구구단처럼요. 27, 14 이렇게요. 28, 16 이렇게 암기하는 거지. 2가 7개라. 그러니까 2가 7개니까 14겠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 매년 나옵니다. 이렇게요.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주인이 왜 손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문이냐 그랬더니 자 봐라.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우리은행 금고에서 1억이 빠져나와서 그 돈이 얘네 집으로 들어가잖아. 이 집에 돈이 들어가. 얘가 이익 아니야?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쫓는 게 아니고요. 등기법에서 손해본다는 것은요. 등기부라는 형식적인 장부 안에서 권리를 잃느냐 아니면 권리를 얻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그 개념을 못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돈의 흐름으로 보면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되셨죠?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다. 빚이 설정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빚이 설정된다. 제3자가 봐야 되거든요. 제3자가. 자,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 변경 등기, 채권액을 증액하는 변경이든 감액하는 변경이든 뭘 써야 됩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서를 써야죠.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의무자 권리자를 지정하는 난이 밑에 있습니다. 자, 이때 의무자가 누구겠습니까? 자, 저당권 설정할 때 빚이 1억이 설정되었는데 그 설정된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된다는 것은 1억만큼 빚이 또 설정되는 거잖아요. 빚이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손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이 채권액을 증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채권액을 감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따져볼게요. 저당권의 채권액이 1억이었는데 1억이 지워지고 5천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 건물 주인은 좋아지나요? 빚이 우리 입장에서 보십시오. 제3자 입장에서 이 집은 빚이 줄잖아요. 집주인이 좋겠네. 이 말이고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의 채권액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채권액을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고요. 이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저당권자가 손해보는 자입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는요. 자, 보십시오. 건물 주인이 돈을 다 갚아버렸죠. 돈 다 갚으면서 야 말소하러 가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데 말소 등기 신청서,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하단에 의무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저당권이 말소가 되죠. 권리를 잃는 사람이 은행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집주인은요 홀가분해지잖아요. 이제 빚이 없는 집안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 등기는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변경 등기인데 변경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무자 권리자가 달리 지정된다. 채권액을 증액할 때는 건물 주인이, 채권액을 감액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더라. 좀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당권은 이해가 되는데 전세권이 어렵더라.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저당권이 지워지고 그럼 전세권으로 바꿔볼까요? 바뀌는 용어가 조금 바뀔 뿐입니다. 자, 전세권의 설정, 전세권의 변경이라고 하면은 보증금 증액, 보증금 감액인데 원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역시 문제풀이에서
저당권을 전세권으로 바꾸고 전세권을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으로 바꾸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과 전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히 연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의무자 권리자의 지정의 문제입니다. 의무자 권리자의 지정 문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거만 하고서 좀 쉴게요. 자, 요거 볼게요. 이거는 지금 등기 신청서 앞면인 거 맞죠? 앞면인 거 맞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볼게요. 요게 지문이 약간 어려워지면은 뭘 구분을 좀 해야 되냐면은 저당권, 자, 이거 지우죠.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앞면에 의무자 권리자 지정했죠? 네, 지정했습니다. 자, 등기 실무에서, 자, 등기소를 갔거든요. 등기소를 갔는데 이 A와 B가 등기관에게 묻죠. 우리 둘 중에서 누가 의무자야? 이렇게 물으면은 등기관이 대답을 해주나요? 해주겠나요? 안 해주겠나요? 해주겠죠.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시험 문제 풀 때 정답을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 등기 실무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안 알려주긴 뭘 안 알려줍니까? 싫어. 비밀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등기관이요. 다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등기 신청서 작성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뒷면을 볼게요. 뒷면. 신청서 뒷장을 열죠. 자, 신청서 뒷장을 열면은 뭐가 나옵니까?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는 난이 나오잖아요. 그거 기록하겠습니까? 공동 신청하는 등기는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기록합니까? 소유권자가 기록해야죠.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그래서 대출받을 때는요. 건물 주인이 등기필 정보를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채권액을 증액할 때도 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신청서 뒷장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기록해야 되겠죠? 역시 소유자가 의무자잖아요.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요것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대백 씨가 보존 등기를 마치면서 등기필 정보를 하나 발급받았거든요. 자, 발급받아서 그걸 분실하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받을 때 등기필 정보 한번 써먹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으려고 하니까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 뒷장에 적어야 된다고 해서 등기필 정보를 꺼내가지고 고유번호, 일련번호 베끼고 자, 비밀번호는요 50개 중에서 하나를 발췌해서 베낀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는요 한 번 사용한 건 재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발췌해서 베낀 비밀번호 있잖아요. 연필로 표시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연필로 표시를 해둬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대백 씨는 그 등기필 정보를 언제 또 사용합니까? 증액할 때요. 증액할 때, 추가 대출 받을 때. 그래서 증액할 때 이대백 씨가 또 신청서, 이 변경 등기 신청서에도 이대백의 등기필 정보를 적으라잖아요.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설정 등기할 때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중복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각하됩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하지 말고 다른 비밀번호를 베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비밀번호 사용할 때는 순서대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1번 비밀번호, 2번 비밀번호 연필로 표시해 가면서.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대백 씨가 이 등기필 정보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일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집할 때요. 집할 때. 이대백 씨가 김갑돌 씨에게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신청서 뒷면에 비밀번호 또 적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비밀번호가 여러 개인 이유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액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더라. 소유자가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되는 거구나. 그 얘기고 여기 보십시오. 채권액을 감액하는 이건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액을 감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하는 등기. 이럴 때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 자 누가 의무자입니까? B가 저당권자잖아요. B은행. 채권액을 감액할 때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할 때도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이때 그러면은 이 말이 맞나요? 채권액을 감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 뒷면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때는 저당권자가 기록을 해야 되나요? 저당권자가 의무자니까 등기 의무자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저당권자가 무슨 권리증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확인했잖아요. 이 저당권자 은행은요.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졌을 때 등기관은 이 은행에게 등기필 정보 권리증을 준 겁니다. 은행은 매일 대출해 주면서 저당권자의 지위를 얻고 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수천 장일 겁니다. 수천 장. 우리 은행 금고 안에 들어가면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소유권자도 저당권자도 전세권자도 등기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보십시오. 채권액을 감액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등기필 정보를 기록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의 신청 의사를 뭘 묻겠습니까? 됐죠? 예, 또 이건 뭐 당연하네요.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도요. 등기관은 묻는 겁니다. 야,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거다. 은행 네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이 소멸되는 거야. 확실해? 돈 받은 거? 그러면서 저당권 말소 의사가 확실하다면은 저당권 말소 의사가 확실하다면은 저당권자 네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 뒷장에 적어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에 소속돼 있는 법무사가요 적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필 정보는요 소유권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기록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 등기법이 자질구레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다 헷갈려요. 등기법 못 해먹겠다 그러는데 못 해먹기는요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는 거죠. 빨간 애들은 빨간 등기는 소유자가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는 거고 노란 신청서는요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이 저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는 등기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예, 이게 처음이어서 어수선하고 산만하지 1월, 2월에도 할 거고 3월, 4월에도 할 거고 5월, 6월, 7월, 8월에도 하고요 9월, 10월에도 할 거고 그럴 건데요 뭘 계속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까먹고 공부하고 까먹고 공부하고 까먹고 하다 보면요 됩니다. 그게요. 되는 겁니다. 자, 그래 공동신청에서 의무자와 권리자의 지정 문제가 뭐가 중요하면은 내용이 저렇게 연결되더라. 사실 오늘요 이 부분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안 하고 요거서 정리하고 다음 주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왕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페이지의 의무자 권리자의 구분에 관한 개념은 내용이 저렇게 확장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일단 해두십시오. 내용은 저 뒤에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 있잖아요. 거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9페이지 됐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네.